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파생 상품 거래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선 재진입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낙관적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카르다노의 창시자 이 찰스 호스킨슨이 프로젝트 유지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토큰 가격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털레브가 이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코인베이스를 떠난다라고 트위터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은 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지표 비트코인이 고금 시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감소했던 해시율이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 수저우에서 블록체인 공중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에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난 5월 동안 파생 상품 월간 거래량이 6,0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인 이 크립토 컴페어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지난달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인 6,02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5월 파생 상품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고 3월 기록인 6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 중 파생 상품 거래량 비율은 4월에 27%였고요. 5월에는 32%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파생 상품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 거래량의 증가율은 현물 거래량의 증가율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고요. 지난달 현물 거래량은 전월보다 5% 늘어난 1조 2,7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래소 중에서는 후오비, OKX, 바이낸스 세 곳이 5월 파생 상품 시장 거래량의 80%를 차지했고 후오비는 전월 대비해서 29% 증가한 1,760억 달러로 가장 많은 파생 상품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KX와 바이낸스는 각각 1,560억 달러 그리고 1,390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규제 승인 플랫폼인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파생 상품 거래량은 59%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고 옵션 상품도 전월 대비해서 16배 증가한 5,996건이 거래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28일은 하루 1,418건의 옵션 상품이 거래되면서 일간 최고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데리비티의 옵션 거래량은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30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감기 전날인 10일에는 1억 9,600만 달러의 거래가 진행되면서 4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크립토 컴페어의 CEO는 이 상황을 보고 반감기를 앞두고 활발히 진행된 암호화폐 옵션 거래 활동과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금융 조치가 파생 상품 거래량 신기록 경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반감기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파생 상품 거래량이 늘어난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전체적인 시장이 파생 상품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그 암호화폐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파생 상품 쪽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이제 등락이 굉장히 심해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전망인데요. 2014년도와 2016년도에 있었던 그 가격 변동성과 지금 현재의 가격 변화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격이 지금 그 고점에서 이 중간 지점까지 내려온 가격대를 이제 60.13% 정도, 61.75%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60% 정도가 고점에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중간 지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하락한 것도 86.97%가 2015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을 때 이 정도가 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2018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84.70%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죠. 그 반등세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이제 이거는 이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20개월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 지점이죠. 여기에서 중간 지점이고, 그리고 이 매집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 구간이 0.786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상단과 하단을 전체 구간으로 봤을 때 0.786 구간인 지점을 찍고 갔던 이 흐름들이 이제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패턴은 조금 다른데요. 한 번에 바닥권에서 바로 0.786을 한 번에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비슷하게 보는 거는 요 이제 양봉 3개가 연속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요런 흐름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건 조금 갖다 붙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20개월 이동평균선 유선 위쪽에서 지금 계속 머물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제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또 0.786 구간들을 찍는 구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격대는 이제 한 13,000달러 선 정도 됩니다. 이 구간 정도가. 그래서 13,000달러 선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과거처럼 또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흐름들이 조금 이제 비슷하게 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구간의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제 882일 정도가 이 정고점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 기간대가 이제 비슷한 기간대라서 이렇게 이제 같이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디테일하게 보면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이제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열어놓고는 보고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숏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도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만약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이 9,900달러 선, 이 고점인 부분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이건 4시간 봉으로서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고, 만약 여기를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1475달러 사이인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 그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만약 9,527달러 선 정도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옴으로써 지금 8,850달러 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선 재집 여부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우선은 뭐 암호화폐의 가장 또 긍정적인 긍정론자인 이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로보그라츠는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아다먼트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 트루 디미스터는 이 건실한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홀딩을 하고 있으며 살아남으려 해야 발악하는 채굴자들은 매도할 비트코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낙관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 이 텔레그래프는 이 글래스노드 채굴자 유출 배수 데이터를 인용해서 이 채굴풀 비트코인 유출량이 1년 이동평균 대비 사상 최저치를 근접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채굴자 유출 배수는 채굴풀을 떠난 비트코인 수를 연간 이동평균치와 비교해서 계산한 비율인데, 이 3일 기준 MOM 비율이 0.534로 비트코인 반감기 하루 전에 절반 수치에도 못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만큼 채굴자들이 이제 팔고 나가는 요런 이제 비율이 가장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의 창시자 이 찰스 호스킨슨이 이 프로젝트 존속에 있어 토큰 가격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 CEO는 이 코인디스크를 통해서 이 토큰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용성 내지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토큰 가격이 카르다노에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어서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카르다노 메인넷 쉘리가 이 6월 말에 출시되면 에이다는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쉘리 프로토콜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에이다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재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다도 이제 쉘리라는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단계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지금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코인베이스를 떠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나심 탈레브는 이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안티프레질이나 뭐 다른 유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또 거기에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달 전에 개설한 이 코인베이스 계정을 없앴다라고 밝혔고, 그는 코인베이스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뭐 여러 댓글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선은
크라켄의 제시 파월 최고 경영자는 이 나심 털레브에게 크라켄 이용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거래 관련 어떤 문제든 나와 직접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심 탈레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현금과 채권, 주식을 멀리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심 탈레브는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그냥 좋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투자는 스스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많은 상품에 하는 게 맞다. 어릴 적부터 부동산, 금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 잠재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전 세계적인 돈 찍어내기 정책 기조 속에서 비트코인은 최적의 리스크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나심 탈레브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왜 더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이 투자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신탁에 대한 평균 투자액이 작년 320만 달러에서 거의 3천만 달러로 연중 80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 투자 담당 이사인 샤리프 아스카리는 이에 대해서 올해 코로나 사태로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과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기관들이 해지 수단을 찾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해입니다 라고 하면서 솔직히 저희 제품에 대한 이런 큰 요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해당 구매자들이 전통적인 헤지 펀드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기관 투자자들의 90%의 고객 중 43%가 전략적 헤지펀드이며 이 다른 상당 부분은 장기적 헤지펀드에서 나왔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헤지펀드와 기타 금융기관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펀드에 17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월가의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스터디는 6월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이 38억 달러로 2019년 5월에 21억 달러, 2020년 3월에 2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이렇게 간접 투자들을 많이 할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운영 및 이 법적 프레임워크에 이제 적합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에 유리한 수단을 찾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을 스스로 소유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으면서도 이 디지털 자산의 수익률에 노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암호화폐를 소유하게 되면 직접적인 세금 문제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펀드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해당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한 것을 보면 3억 6천만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갔고요. 1억 1천만 달러는 이더리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제 더 많은 알트코인으로 다양하게 이제 찾고 있다라고 전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요 지표 비트코인이 곰 시장을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이 센티먼트가 6월 5일날 3월의 급락 이후에 시작된 비트코인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저점 이후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하락 추세는 상당히 컸음을 상기시켰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 지표 중에 하나가 이
MVRV Long Short Difference라는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이 센티먼트에서 이제 나오는 지표인데요. 이걸 0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 베어 사이클의 끝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이제 그 0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이 파란 선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MVRV 롱숏 그 디퍼런스라고 하는 게 이 MVRV 롱숏 디퍼런스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균 비트코인 보유자의 수익성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상승과 하락을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표는 약세 시장의 바닥에서 황소의 경기의 상단에서 나타나며 이 지표가 0을 넘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 한 가지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세를 점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다양한 지표들을 좀 활용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좀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지표에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하신다면 좀 위험할 가능성들도 있고요. 오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때 이제 0을 아래로 지금 내려갔었죠. 2000년 3월 13일 날 그리고 쭉 내려가기만 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 변동성이 올라오면서 다시 0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감소했던 해시율이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라는 기사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의 채굴 부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가 지난 5월에 완료된 후에 한동안 감소했던 비트코인의 해시율이 최근 24시간 동안 14%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2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시율은 이 비트코인 거래 처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컴퓨팅 능력을 이제 말하는데요. 수치가 클수록 사용 가능한 전력이 많아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의 비용이 이제 올라가고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지는 이 반감기를 거쳤을 때 채굴 해시율이 이제 감소를 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채굴에 대한 비용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단기적으로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채굴을 열심히 또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중국 수저우 블록체인 공정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수저우가 블록체인 기반 공정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차이나 퀄리티 뉴스에 따르면 이 수저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관공서인 법정에서 블록체인 기반 공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인의 자유, 생명, 건강, 재산권 등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저우의 공정 프로그램은 법적 목적을 위해서 생성된 모든 자료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실시간 공유되고 손쉽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 서비스는 기록에서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을 통해 처리를 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서 간편한 데이터 저장, 높은 보안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서 투명한 법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